이게 바로 전세 사기라는 것인가요? 1년째 처자식을 위해 성실히 살았던 40대 남성입니다. 배운 게 없어 야근까지 자처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아이 교육을 위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가려 했습니다. 아빠 드디어 내 방이 생기는 거야? 라며 매일 자기 애착 인형에게 이사 가면 매일매일 내 방에서 놀자. 라고 이야기하던 이삿날이 바로 오늘이었네요. 딸에게는 이사가 미루어졌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지만 며칠 전까지 연락되던 집주인은 계속 잠수 중이네요. 이 집에 이사 올 때 보증보험을 들지도 않았는데 막막합니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 재산 1,000만 원을 5분 만에 잃었습니다. 전 1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중학생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월급으로 편안히 살림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취직해야만 했죠. 새벽부터 나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까지 얻었지만 살려면 버텨야 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 1년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1,000만 원을 모두 출금했고 그 길로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생선을 고르는 중에 어떤 아줌마가 저를 밀면서 생선을 고르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옆으로 갔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통통한 생선을 골라 계산하려는데 적금으로 깬 1,000만 원이 몽땅 사라졌더라고요. 순간 그 아줌마가 떠올라 주변을 돌아봤지만 이미 떠나버려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CCTV가 수리 중이라 작동하지 않아서 범인을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생한 1년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니 너무 억울하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의 술주정과 손찌검에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저는 당연히 그것을 몰랐고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항상 그리워했죠. 저는 할머니 손에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약속받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평소와 달리 엄마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결혼식 날 신부대기실에서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예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숨어서 힐끔힐끔 바라보는데 직감적으로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엄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후에 떠난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딸이 제가 엄마와 헤어졌던 6살이 되었습니다. 딸이 유치원에 간 사이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였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그동안 고생만 하다가 큰 병에 걸리셨고 용기 내서 연락한 것이더라고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몹쓸 병에 걸린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하죠? 남친과의 결혼을 파토내도 될까요? 3년 사귄 남친과 잘 맞기도 하고 있어 내년쯤 결혼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프로포즈 얘기가 나왔는데 남친은 이미 결혼하기로 했는데 굳이 프로포즈는 왜 해야 돼? 완전 보여주기 시간이야? SNS 자랑질하려는 거잖아? 남친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난 인생 한 번뿐인 결혼 전에 프로포즈를 꼭 받고 싶어. 남들처럼 호텔이니 명품백이니 하는 걸로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자. 라고 말하는데 남친은 가성비만 따지면서 이미 포에게 성공한 사냥꾼 마냥 이야기하네요. 결국 저한테 돈과 정성을 쓰기 싫다는 건데 결혼할 여자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해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가요? 김치 잘 담그고 와서 이혼 이야기까지 하네요. 저희 집은 김치를 담글 때 온 식구가 함께합니다. 집안 전통이자 할머니의 명령이기도 하죠. 저는 결혼한 지 7년도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집안 전통을 알려주려고 일주일 전에 어머니 집에 내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윽고 김장하는 날이 되어 꼭두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도착을 해서 김장을 담그는데 서투른 아내에게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고 옆에서 하는 것만 봤다더라고요. 그렇게 마무리와 식사까지 다 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내년에는 김장하러 못 가겠다 더라고요. 오늘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뭐가 힘들었다는 거? 오빠가 못 봐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김치는 가져다 먹을 건데 어떻게 안 가? 김치 그까짓 거 그냥 사 먹으면 되지 뭐. 나는 다른 김치는 못 먹는단 말이야. 그럼 오빠 혼자 가서 도와주고 오면 되겠네. 앞으로 김장하러 가자고 하면 오빠랑 같이 안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말하는데 집에다 못 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도대체 저한테 어떡하란 건가요? 입사한 지 3주 된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3주차 되는 신입사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친한 친구의 갑작스런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저는 절친 장례식장에 무조건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께 저희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음날 하루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너는 입사한 지 3주차라 연차가 없어서 안 돼. 그럼 무급 휴가를 쓸 수 있나요? 회사 원칙이라는 게 있지. 거기는 퇴근하고 가야지. 하루를 쉰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치만 장례식이 부산이라서요. 무급 휴가 하루만 허락해 주시겠어요? 너는 연차가 없어서 안 된다니까. 그리고 너를 허락해주면 다른 직원도 온갖 이유로 쉰다고 할 텐데 그럴 수는 없잖니. 알겠습니다. 저는 친구 장례식이 더 중요하니 그럼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퇴사해버렸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너무 야박하네요. 유급도 아닌 무급 휴가로 요청했는데 이렇게 그만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시누이가 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네요. 결혼 전 시누이는 착해 보였습니다. 그런 시누이는 취직이 잘 안 돼서 속상해했는데 3달 전쯤 다행히 취직됐다더라고요. 얼마 전 가족 모임이 있어서 시댁에 갔는데
신우이가 취직한 곳은 알고 보니 화장품을 파는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언니, 이 화장품이 대박이야. 언니처럼 칙칙한 피부에 너무 좋다니까. 처음엔 저도 신우이를 돕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도움이 될까요? 이건 오히려 내가 언니를 돕는 거라니까. 한 번에 왕창 사면 할인율 높고 혜택도 많아. 그럼 처음에 얼마나 사야 하는데요? 처음엔 700만 원어치만 사면 돼, 언니. 뭐? 700만 원이요? 전 기초 화장품 세트만 살게요. 남편은 신우이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고 결국 가족 모임은 엉망이 됐네요. 그 이후로도 남편 몰래같이 일하자고 꼬셔서 어쩔 수 없이 딱 잘라서 말하니까 신우이는 저에게 여기까지 하며 언니,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네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죠? 3천만 원, 빚이 순식간에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직장 다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7년째 병상에 계신 부모님을 돌보느라 대학 졸업 때까지 진 빚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빚이 2배 넘게 늘었어요. 제 월급은 210만 원인데 월세와 이자들만 내도 190만 원씩 나가는 이 생활이 반복됩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만 하는데도 문제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처음엔 연체되는 걸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빚 돌려막기를 해봤는데 이게 더 문제였어요. 은행 대출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신용 점수는 점점 더 안 좋아졌고 대부업체까지 손댔는데 최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2천만 원의 빚을 추가로 지게 되었습니다. 빚이 없었다면 속지도 않았을 텐데 왜 내 인생만 이런 건지 너무 한탄스럽네요. 저는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와 집밖에 몰랐던 우리 엄마는 어느 날 피를 토해서 병원에 갔고 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에 병가를 내고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시 회복한 후 출근하셨지만 몸이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간 이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요. 라고 했고 가족 중 딸인 저만 간 이식이 가능했죠. 그런데 제 남편은 당신 간도 안 좋은데 간 이식은 절대 안 돼. 라며 반대했고 그래 너도 김서방이랑 애들 생각해야지. 라며 이해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직접 번 돈으로 집 2채나 장만했었는데 집 한 채를 팔아 시골에서 요양하길 원하셨죠. 그러나 아빠는 나중 되면 더 오른다며 반대하셨고 그러다 엄마는 쓰러져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저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것만 같아 너무나 죄스럽고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다 저의 죄값이겠죠?